네, 그 2024년 그 9월 6일자로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까지 3기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저희가 모였고요. 그 기대수 1기가 언제 시작이 됐죠? 그 한영 선생님 언제 시작됐나요? 기대수 1기가 정확한 어, 날짜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대충 언제였나요, 그게? 21년 12월에 조직이 돼서 22년 1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2년 하고도 거의 3년 가까이 그러면 되어가는 상황이네요. 한 2년 한 7, 8개월 정도 된 상황이네요. 상황 자체가. 네. 일단 이제 기대수 3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기대수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기대수 1기가 그래서 22년도 물론 레코드는 다 지금 기록들이 있으니까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볼 수 있고 이제 2기가 그 다음 해 잘못 혹시 말씀 틀렸나요? 22년도 겨울에 시작해서 23년도 1월에 시작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2년이 좀 안 된 중이고 한 이제 1년 주기로 해가지고 이제 1기, 2기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3기가 진행이 되고 그 중간 과정들이 다 레코드로 전부 남아 있어요. 전부 다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고 1, 2기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채널 유튜브 채널의 어떤 성격상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생각도 처음부터 없지만 예시당초 불가능하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터디가 어떻게 보면 자연 소멸하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냥 사람들 안 들어오면 그냥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2명 이상은 늘 모여 있다는 의미이고요. 그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적어도 이제 매주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모티베이션들이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왜 모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기대 3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왜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좀 가이드라인들을 좀 드리는데 목적이 기본적으로 있고 어떤 큰 그림 자체나 어떤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그 채널에서 이제 기대수를 진행하면서 또 쌓인 경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3기일 때 해드리는 얘기와 또 이제 N기일 때 얘기들은 좀 여러 결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디스클레이머를 좀 먼저는 좀 걸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그 모두를 위한 스터디는 아니에요. 그것부터 명확하게 합니다.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수학 전공들을 준해서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그것부터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공학 공부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수학을 위해서 하는 물론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이 공학에서 굉장히 요긴할 수 있고 응용학문에서 요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공학이든 물리학이든 뭐 AI든 그런 데서 굉장히 요긴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수학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그거를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어떤 소위 이제 대학에서 그 수학 전공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 있거든요. 보통은 집합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Transition to Higher Mathematics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들에서 Foundation of Mathematics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부르는데 뭐를 한마디로 연습하는 거냐면 증명하시오. 이거를 연습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희수학 같은 곳에서는 그런 훈련들을 일절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수학 전공들을 한해서 수학을 다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얘기들이 어떤 엄밀한 어떤 이제 논증과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얘기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혹시 성격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솔직히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제가 제 개인의 생각에 이걸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20% 언더입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적인 어떤 통계적인 양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수학은 이 시간은 수학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맞기를 원하는 여하랑 별개로 수학이 맞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실제로 상정하는 선은 한 20% 정도 남으면 잘 남는 선이겠구나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고 20% 남으면 대박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쓰자면. 그리고 어떤 스터디를 이제 조직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적어도 리딩 하시는 분들과는 상당한 대화들을 하는 가운데 이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중에 사람들이 익스포넨셜 디케일로 쭉 빠지고 나서도 그 여전히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공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레코드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그것들을 채널에서 새롭게 보고 신규 유입이 되는 인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록 전체 앞에서 오늘 얘기를 하지만 그 좀만 지나면 대부분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걸 오히려 상정하는 가운데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이게 무시하는 정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1, 2기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뭐 N기 때도 똑같을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여기 계신 분들 개개인을 어떤 폄하하고 그런 의도는 모든 의미에서 전혀 없습니다. 말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단은 기대수가 조직이 되어 있는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기대수는 현재까지 만들어 놓은 영상의 개수는 총 120개입니다.
120개이고요.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3년 1월 달에 시작된 기대수 1기 스터디가 이제 한 영상 번호로 한 50번 근처까지 갔어요. 50번 근처까지 갔고 그리고 기대수 1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매주 한 차례씩은 꾸준히 진행이 됐습니다. 한정 선생님이 어떤 시험 기간이나 어떤 쉬고자 하는 특별한 그런 상황들 정도에서만 보통 안 했고 아주 꾸준히 진행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좀 헤아려 보시면 23년 1월부터 2024년 지금 9월이니까 얼마 정도 걸린 거면 한 20개월 걸렸어요. 20개월 걸려 가지고 지금 한 50개 정도의 영상을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가 이제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일단 그게 있고요. 그리고 아마 기대수 2기가 아직 1년이 안 됐을 거예요. 2기가 작년 아마 하반기 정도에 됐을 텐데 이제 한 영상 번호를 한 20번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0번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당장 그 뭐 멀리까지 갈 필요 없이 당장 이번 주에 지금 슬랙에서 확인 가능한 걸 이제 보시면 그 박진서 선생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얘기들을 올려주시고 계신데 박진서 선생님의 경우는 채널에 직문수로 유입을 하셨어요. 직문수로 유입을 하셨고 초등학교 원래는 교사시고 수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문과신데 지금 사이클릭 그룹의 서브 그룹과 약수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밌다 이런 얘기들 그냥 먼 과거 얘기가 아니라 이번 주에 그냥 올린 얘기를 제가 그냥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지금 들어오신 한정 쌤의 경우는 지금 현재 수학과 전공 학부생 3학년이고 그리고 그 따라오시는 분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학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따라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따라올 수 있어요. 말 혹시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냥 취지가 그렇다는 거가 아니라 현재까지 어떤 있는 샘플들의 경우들을 보면 실제로 어떤 수학 전공으로서 배경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얘기들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면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어떤 분량의 경우는 지금 그래서 대충 보실 수 있는 면들이 지금 있습니다. 대충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좀 명확하게 하고 싶 하는데 그럼 기대수에서 어떤 컨텐츠를 기본적으로 120번까지 걸쳐 가지고 다루냐?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1, 2, 3번에 걸쳐 가지고 집합론 기초.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제 수학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의 어떤 세트 티어리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얘기들을 섞어 놨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수학 전공을 공부하게 되면 보통 실해석학 개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석학 개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통 뭐 고등미적 변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들을 아주 약식으로만 초반부에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에 대한 공리와 어떤 수열과 또 수열들의 어떤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들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위상수학 얘기를 좀 섞어 놓습니다. 초반부에. 그래서 어떤 수열의 수렴성에 대한 것들을 실수로 슬쩍 가져가는 척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입실론 델타의 논법들을 슬쩍 섞어 놓고 약간 이것들을 초심자 입장에서 논증하는 것들을 연습하게 하면서 해석학 개론과 위상 수학에서 오버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점프를 하냐면 그 라인에서 슬쩍 점프를 스리슬쩍 어느 라인으로 가지고 가냐면 군이론과 선형대수로 점프를 해요. 스리슬쩍. 그래서 이제 해석학 개론을 다 얘기하는 라인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실수의 공리가 이런 거고 어떤 아주 최소한의 어떤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위상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선형대수를 얘기하기 위한 군이론을 전개를 하거든요. 기대수가 전개되는 방식. 그래서 기대수 초반부에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디터미넌트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거 얘기하는 것들에 한 20번까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AD-BC 그리고 3/3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기서 뭐 라플라스 익스펜션이 아마 많은 분들이 친숙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정의를 정확하게 해라라고 하면 시메트릭 그룹을 꺼내야 되고 그걸 알터네이팅 서브 그룹을 노멀 서브로 꺼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규정하는 그런 어떤 정의들을 한 20번 정도까지 걸쳐 가지고 군이론까지를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대수학의 아름다움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쿼션트 셋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을 은근슬쩍 포르싱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 20번 정도에서 한 50번 한 직전까지 어느 얘기를 하냐면 그냥 통상적으로 수학 전공으로서 알아야 되는 선형대 수학 얘기를 해요. 그냥 소위 말해서 스펙트럴 티어럼 무지개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느냐. 라는 라인에서 보통 이거는 통상적인 대학교에서 그 한국에 있는 어떤 학교를 막론하 보통 대학교 4학년 때 가르치거나 아니면 학석사 공통 과목 성격 정도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그것까지의 얘기들이 한 영상 40번대 후반에서 한 50번대 초반 정도. 얘기들을 하고 거기서 사실 중요하게 섞어 놓은 얘기 중에 하나는 어떤 듀얼 스페이스, 쌍대성에 대한 얘기들을 슬쩍 섞어 놓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얘기가 어떻게 가냐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게 가 있어요. 기대수 성격이 어떻게 가냐. 그래서 지금 한 40번대 후반에서 50번대 초반까지 도착을 하면 해석학개론을 조금 배우는데 아는 것도 아니고 위상 수학을 좀 섞어 놨는데 또 아는 것도 아니고 선형대수는 여기까지 하면 좀 알기는 알고 조금 알기는 알고 어떤 추상대수는 뭐 이도저도 아니게 뭔가 군이론은 어쨌든 디터미넌트를 이해하는 선에서는 얘기를 해내는데 또 애매하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현재 기대수 1, 2까지가 진행이 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영상의 번호대로 지금 1번부터 120번까지 따라갈 때 50번까지가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50번대 후반부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다뤄져요. 하나는 이제 위상수학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선형대수를 알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어떤 보통 학부 때 배우는 소위 말해서 포인트셋 토폴로지 혹은 뭐 제너럴 토폴로지라고 부르는 것들, 그 소위 말해서 어떤 위상 공간이 어떤 매트릭 토폴로지 구조를 갖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대학교에서 위상 수학을 배우면 보통 또모르즈라고 어떤 욕하면서 학부생들이 배우는 그 라인의 이제 스터디들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것도 영상이 적지 않습니다. 한 2, 30개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상 수학까지 이해하는 전제에서 어떤 얘기들이 어떤 주축이 되냐면, 그 기대수의 기본적인 성격은 기대수 여기까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80번 정도까지가 한 대충 위상수학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면 120번까지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되냐면 두 가지 라인이 구분이 되는데, 다변수 해석학과 측도론을 다룹니다. 그래서 다변수 해석학과 측도론의 두 가지 라인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해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들이 1번부터 120번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초반부 한 1번부터 20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집합론 기초, 그리고 해석학개론, 그리고 군이론, 그리고 위상수학 어떤 조금, 여기까지가 한 20번 정도까지의 얘기고, 여기까지가 현재 기대수 2기가 한 1년 조금 안 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한 50번까지가 진행이 되어지면 선형대수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한 2, 30개에 걸쳐 가지고는 이제 본격적인 위상수학, 일반 위상수학 얘기가 진행이 되고, 일반 위상수학까지 얘기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다뤄지는 얘기가 다변수 해석학과 측도론이에요. 그리고 다변수 해석학과 측도론은 그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대학원 초년 정도의 과목으로 여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의 의견에는. 어떤 학부 4학년으로 보기엔 조금 좀 꿉꿉하고, 한 석사 1학년 정도의 과목으로 보는 게 좀 보편성을 갖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다루어지면 120번까지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아주 간략하게 그 이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 그러면 그 질문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 이따구로 구성을 해놨냐? 왜 기대수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따라오시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정서가, 어떻게 갑자기 어떤 얘기를, 예를 들어 해석학개론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위상수학으로 넘어갔다가 갑자기 군의론으로 넘어갔다가 갑자기 선형대수로 넘어갔다가 중구난방이, 그래가지고 왜 이딴 식으로 구성을 해놓느냐라는 것들을 일단은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지식을 논하기 전에 어떤 그 방향성으로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대수의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드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대수는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저를 수학자로서 아이덴티파이를 합니다. 이제 수학자라는 건 어떤 두 가지 의미인데, 직업 수학자로 여긴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글을 쓰고 밥 벌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논문을 쓰면서 기본적인 어떤 삶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뭐죠? 지금 이 기대수는 그럴 사람들을 키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상적으로 학부 전공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 수학들을 다뤄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게 어떤 그냥 특정 과목을 코스적으로 다루는 거면 기대 수학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지 않아요.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정말로 나중에 직업 수학자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선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염두에 놓고 수질 채널을 처음 2019년 8월에 팠을 때 만든 게 기대수예요. 맨 처음 만든 게 그걸 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수학자로서 삶을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수학을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냐, 임의의 분야들을 공부할 때라는 것들을 제가 고민하면서 만든 어떤 거가 기대수인데, 그러면 그 그러면 이것들을 알므로써 이제 뭐가 바뀌느냐? 그럼 기대수 전체를 공부하면 뭘 기대하는 거냐면, 뭐를 이해하기를 원하냐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해하기를 원해요. 이게 목적이에요. 기대수 전체의 목적은 기대수를 한 1번부터 120번까지, 혹은 그냥 통상적으로 수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레벨에서 혹은 이제 박사 초년차 레벨에서 종합 시험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공부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많은 거잖아요. 측도론도 있고 위상수학도 있고 다변수학도 있고 사형대수학도 있고 추상대수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것들을 배웠을 때 뭐를 이해하게 되느냐?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지금 이게 뭔 개소리냐 싶을 수 있어요. 뭐 미적분학 기본을 다 아는데 내가 뭘 모른다는 것이냐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보면 돼요. 그 약간 이거를 좀 그 어떤 좀 납득이 가도록 말씀을 좀 드리자면 다음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달에 시작된 기대수 1기 스터디가 이번 주 진행된 거 보시면 지수법칙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수법칙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막상 레코드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그 떠드시는 분들의 얘기들 들어보면 본인이 안다는 생각하고 떠들고 있지 않아요. 그게 바뀌어 있어요. 처음엔 오히려 뭐 이거 다 대충 아는 건댕 하는 느낌일 텐데, 그 실제로 레코드 되어 있는 그리고 중간 과정의 디스커션들을 보면 그렇게 얕잡아 보는 정서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의 정서에 좀 더 가까이 가는데, 그게 어떤 진짜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해한다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기대수의 목적인데, 그러면 그 얘기를 하죠. 그럼 그래서 이해한다는 게 어쩌라는 것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기대수라고 하는 거는 직업 수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물론 한계가 기본적으로 있죠. 저 개인이 한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비판받을 지점들은 굉장히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어떤 이런 수학들을 배운 다음에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해석학 계통에서 어떤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대수학 계통에서 어떤 것들을 공부하실 수도 있고 위상수학일 수도 있고 기하학일 수도 있고 응용학문일 수도 있고 실제로 수학을 활용한 어떤 물리학이나 공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의 성격들이라고 하는 게 이 구체화에서 일반화 내지 추상화로 가는 성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구체화에서 의존하는 것들 전부 다 미적분학과 사용대 수학 레벨에서부터 의존을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한 어떤 수학 전반에 대한 특히 해석학개론 다변수 해석학과 측도론 레벨에서 이해가 되어지면 이걸 가지고 그 모든 방향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그냥 제가 어떤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선보다는 기대수 정도의 스터디가 된 선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채널의 현재 어떤 복수 해석학이나 대수학 같은 스터디들을 보시면 이게 기대수와 같은 내공들이 기본적으로 쌓여 있다고 전제하는 가운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방향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오는 걸 토대로 해서 어떤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임의의 수학들을 본인들이 공부하실 때 맨 마지막 밑바닥으로 내리는 그 선이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의 이 어떤 공학에서의 그냥 대학교 1학년 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대수 전체에 대한 그 선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어떤 지금 약간 비판적인 시야에서 내가 굳이 그런 것들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하시면 한 가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수학과 PhD를 진학을 하면 보통 다 종합시험들이 있거든요. 종합시험에서 통상적으로 열리는 과목들이 실해석학, 그리고 대수학, 위상수학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종합시험 과목들이에요. 물론 학교마다 베리에이션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대수에서 다뤄지는 것들은 그러한 과목들이에요.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통상적으로 어떤 수학적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 연습 문제를 푸는 선에서 넘어가는 보편적인 과목인 것들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지 거기서 제 어떤 이제 입맛이 들어간 거는 이 어떤 어레인지한 순서에 대해서는 제 입맛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해하는 것을 타겟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가령 이제 한정쌤의 경우를 이제 보면 학부 2학년 때 그러니까 이 공부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럼 학부 한 4학년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거를 한번 초벌로서 이걸 다 보는 성격들이 되어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들은 뭐냐면 뭐 이것들을 다 공부했을 때 뭐 공부한 시점에서 다 이해했다 이게 아니라 한번 이거를 봤다라는 게 보지 않은 경우랑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중에 될 거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는 가운데 어떤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라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기대수 방향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그래서 어떤 얘기들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컨시퀀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대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기대수 2기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시작이 되면 다들 이제 열정이 넘치잖아요. 내가 수학을 사랑하고 수학 제대로 알고 싶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거 지금 다 초반부 이거 다 빨리 아는 거 빨리 진도 넘어가고 싶다 이 정서가 되거든요. 초반부는 뭐 쉬운 거 같고 나중에 뒤에 어려운 거 해야 되니까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2기 진행되는 걸 보면 그런 거랑 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처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진도를 얼마나 빨리 나가고 내가 얼마나 새로운 지식들을 빨리 흡수하는지 그런 카테고리의 문제가 수학을 알아간다는 게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 지금 빨리 이거 뭐 예를 들어 한두 주 안에 뭔가를 빨리 떼야 되고 이런 거랑은 기대수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대수는 굉장히 미련하게 하는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이번 주만 하더라도 기대수 1기 스터디가 지수법칙이란 무엇일까? 이런 헛소리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제가 이것들을 예스 노 퀘션을 한번 한영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한영 선생님 지금 직접 여쭤보는 거로 지수법칙에서 지수 A의 X승 정의 아시나요? 예스 노 퀘션으로 답해 주십시오. 지식으로 들어봤는 그 산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고 있죠. 네, 알 겁니다. 만약에 수프리멈의 정의를 가지고 지수법칙 증명하라면 할 수 있겠나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할 줄 알죠? 예스 노로 묻는 겁니다. 할 줄 압니다. 지수 법칙에서 지수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수프리멈으로 기술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지수 법칙을 정의를 가지고 증명하라면 할 줄 알 겁니다. 맞죠? 그리고 정의를 쓰지 않고 증명하라면 적어도 증명하는 방법을 두 가지 이상 알고 있죠. yes, no question, yes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감정적인 질문. 지수 법칙 아세요? yes, 그, no. 음, 모릅니다. 네, 그렇게 대답이 나오죠. 이게 기대수의 기대치. 그래서 좀 다시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수 법칙에서 지수 A의 X승의 정의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내릴 줄 압니다. 정의만 가지고 증명할 줄 압니다.
정의를 안 쓰고 증명하는 법도 적어도 두 가지 이상합니다. 근데 아냐고 물어보면 모른다라는 엄한 대답이 나오는 이게 기대수의 기본적인 추구 방향입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이후에 실제로 대학원 공부들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모른다고 답하는데 실제로 어떤 그러니까 기만의 정서가 아니야. 그 모른다는 말이 진짜로 모른다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나누는 디스커션과 나 뭐 대충 아는 거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대수의 디스커션은 굉장히 미련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다고 느끼는 그런 선들이라면 모른다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시간들이 한참 걸릴 거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중간 과정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선에서 피드백들은 드립니다. 여기까지 혹시 대충 괜찮으신가요? 일단 가장 이제 개략적인 얘기들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하신 거를 어떤 수학을 기준으로 보시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정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 이렇게도 제가 좀 비유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주변에서 직업 수학자 몇 분이나 보셨어요? 혹은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 한 1000명 정도라고 합시다.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 그중에서 직업 수학자 몇 명이나 있어요? 거의 없죠. 아마 소수점 한 자리이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두 자리나 세 자리거나 아니면 공집합일 가능성도 있죠.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던스도 여러 결에서 다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것들을 또 어떤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유튜브 활동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제 기본적인 얼굴과 이름을 다 드러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에 조인하신 분들을 보면 프로 수학자들이 분명히 꽤 있습니다. 단톡방 같은 데서 그냥 말만 던져보셔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적절한 선에서 어떤 비판들을 그러니까 저는 비판을 기본적으로 받을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 옳다는 얘기 모든 의미에서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인생을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심직해요. 내가 과연 이 공부들을 만약에 1, 2년 이상 할 거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공부가 정말로 맞겠느냐. 어떤 저를 덮어놓고 믿는다는 정서에서 따라오는 그런 정서 말고 정말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판단이 만약에 드신다면 그러면 만약에 본인 방식대로 만약에 그대로 밀고 갔을 때 수학적인 성숙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본인의 직접 경험상 낯설고 이질적인 경험들을 하실 가능성이 사실은 100%라는 거예요. 말 이해 가시죠? 나는 이해가 됐다고 느끼는데 상대방은 전혀 딴소리 하고 있고 나는 어떤 걸 이해가 안 됐다고 여기는 상대방은 칭찬해주고 이런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어떤 컨시스턴시가 있고 본인도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가는 면이 있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랄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이제 가이던스를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기대수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질문이나 어떤 해주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스터디를 어떤 기대수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다들 생각들이 오히려 많으시기 때문에 얘기들을 쉽게 그냥 못 하시는 성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조금 더 말씀 좀 들어볼게요. 기대수 이제 여기서는 1, 2기에 제가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3기 때 얘기를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특히나 2기 때 어떤 거를 많이 배웠냐면 이게 실제로 김다운 선생님께서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공부에서 유익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지금 잘 아는 분야도 아닌데 근데 실제로 그것들을 리딩을 하는 그런 짐을 지면서 또 사람들에 대한 그런 니즈들 그거 보면서 하는 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이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는 건 다른 의미에서 리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인 부분이기도 하고 본인이 잘 아는 것도 가뜩이나 아닌 거에서 그것들을 하는 거에서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한다는 거는 모든 의미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중간 과정에서 제가 뭐를 인지를 했냐면 디스커션을 하는데 서로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배운 게 그러니까 이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제가 수학적인 대상들을 다룰 때 그러니까 다들 그러면 어떤 정의들을 보겠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5권까지 올려드린 노트를 가령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노트를 보시면 가령 어떤 릴레이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집합이 주어지고 두 집합이 곱집합을 생각하면 그거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화한다라는 그냥 어떤 기대수 영상을 그냥 하면서 그냥 통상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 정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저는 처음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그러면 저 정의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페이지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대화를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 서로가 갖고 있는 심상이나 서로가 갖고 있는 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다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걸 제가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대수 2기에서 어떤 제안을 어떤 시점에서 드렸냐면 일단 정의의 정합들을 그냥 단순히 맞추자라는 제안을 드렸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단어를 똑같은 걸 쓰면 가령 이제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의미는 서로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대수가 시작이 되면 뭘 하고 싶냐면 그 당분간 이걸 연습했으면 좋겠는데 기대수 때
모여요. 모이면 그 리딩 하시는 그 배동 선생님이나 이현 선생님 레벨에서 그 진도를 정해서 다음 주에는 요 레퍼런스나 요 영상이나 요 노트를 보자. 이렇게 정해 주시면 뭐만 당분간 하기를 원하냐면 만나 가지고 정의를 말로 씨부리는 겁니다. 안 보고. 왜 이거를 하냐면 말로 씨부려 보지 않으니까 서로가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기대하는 거냐면 함수의 정의를 한번 말로 해봐라 라고 하면 다들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A, B, 요거. 근데 뭐를 기대하는 거냐면 그러면 그 이게 안 보고 외우지 않는 선에서 뭘 원하냐면 그러면 두 집합 A랑 B가 있고 두 집합 A랑 B가 있고 이렇게 가지고 첫 줄에 이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A랑 B라는 집합을 가지고 곱집합 A 곱하기 B를 생각하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특정 부분집합을 함수라고 부를 건데 이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이다. 하나는 A의 각 원소마다 B의 원소가 하나씩 존재해서 이 순서상이 이 부분집합이 들어갈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함수의 어떤 함수값의 어떤 존재성에 대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함수값이 존재한다. 만약 x에 대한 어떤 이게 1번에 따르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페어가 똑같은 x에 대해서 두 개가 있으면 이 y 값들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이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함수의 사실 엄밀한 정의는 집합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까지를 말로 씨부리기를 원해요. 어떤 시간에? 기대수 때 모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것들을 개개인의 어떤 자율에다가 맡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진행이 조금만 돼 보니까 다 완전히 다른 데로 가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한 1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시면 알게 되실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모여요. 그러면 오히려 초반부에는 스트레스를 없으실 거예요. 이미 이 공부들을 해보신 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보려 하냐면 본인의 공부를 위해서 안 보고 그 카메라를 켜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이 정의를 기술해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원하는 거는 단순하게 정말 정의의 기술. 그런데 그 선이 어떤 선이길 원하냐면 두 가지가 필요 조건인데 하나는 외우지 않아야 되고요. 외우지 않아야 되고 이 서술에서 논리적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혹시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그래서 기대수 3기가 초반부에 시작했을 때 뭐를 원하냐면 이거를 얼마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했고 심상히 보고 관심 없고요. 정의를 말로 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몇 노트들을 공유를 일부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다 똑같은 페이지에서 맞추기를 원해요. 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합니다. 직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관을 갔냐 안 갔냐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직관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수학적인 대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일단은 서로가 정의에 대해서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같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하나의 처음에 훈련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나머지는 그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김다우 선생님의 어떤 경험을 의존할 수가 있는데 정의의 정합을 맞추자라는 걸로부터 실제로 그 맞추는 게 한두 주 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주 안에 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상 해보면 내가 안다는 느낌이 드는데도 막상 할 얘기들이 에너지가 좀 드는 작업이 있고 모른다는 느낌이 드는데도 막상 해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실제로 그 경험하신 분들이 해주실 얘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한 1번부터 15번 혹은 영상 한 노트 20번 기준까지는 이것만 하기를 일단 1차적으로 원합니다. 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1기랑 2기 오리엔테이션은 다른 점이거든요. 처음부터 이걸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처음에. 뭐 직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지식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 하는데 이게 반드시 이게 가장 하나 딱 필요한 거 꼽으라면 일단은 이거가 제일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십시오. 기대 3기 지금 모이면 뭐를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제가 그 레코드를 보고 뭐라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질문 혹시 네,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이제, 정의에서의 정합을 맞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서 정합의 의미가 이제, 뭐, 제가 아는 뜻이 뭐, 대강 호응이 잘 된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합을 맞춘다는 게 어떤 구체적인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냥 이거를 그 정답을 말하는 정서로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지금 써먹어야 되는 고급 인력들을 좀 써먹겠습니다. 한정수니까 김도하 선생님 좀 써먹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제가 그냥 각 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김도하 선생님 혹시 위상 공간의 정의를 선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틀리셔도 됩니다. 말 이해 가시죠? 그냥 그대로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가공 없이 지금 미리 제가 메시지 주고받은 거 아닙니다. 김다우 선생님이랑. 어, 갑자기 하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 위상 공간의 정의요? 네. 어, 어떤,
셋, 셋 X가 주어져 있을 때, 어, 조건이 세 가지였는데, 그 합집합, 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냥 그러시면 집합 됩니다. 그, 교집합이 네.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오히려 명확한 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심상도 지금 오히려 있으신데 그냥 보고 아마 보시면 아마 서술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사실은 없으실 거예요. 한번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외우지 않는 오히려 정서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포장 없이 그냥 묻고 있는 정서입니다. 한현 선생님께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상 공간에서 수열의 수렴성 기술할 수 있겠어요? 정의. 네, 그, 어, 네, 그, 일단, 너무 세세하면 안 되는데. 이미 오픈셋에 대해서 라고 하겠습니다. 말을. 이미 오픈셋에 대해서, 이미의 오픈셋 입실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오픈 입실론 근방만큼에 대해서 델타라는 오픈셋이 존재해서 그 델타 근방, 그 점을 기준으로 한 델타 근방 안에 원소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입실론 근방 안에도 원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제가 이제 한번 좀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지금 몇 가지 정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대서 3기 때 이렇게 오시면 되거든요. 뭐냐면 진짜로 어떤 시험을 보는 정서에서 달달 외우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내 어떤 자연스러움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걸 이런 식으로 기술화를 하면서 맞추는 걸 원하는 건데 가령 지금의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보자면 다음 것 같아요. 어떤 모범 답안으로 드리는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상 공간의 정의를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대답이 어떻게 나오기를 어떤 훈련의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 실제로 기대서 3기를 실제로 하면 레코드하는 가운데 그냥 그렇게 훈련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러면 집합 X가 있고 그럼 집합 X에서 파워셋을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 파워셋 중에서 특정 서브 콜렉션 T를 토폴로지라고 부를 건데 토폴로지라고 부르는 건 이 서브 컬렉션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원소로서 들어가야 되고 이 서브 컬렉션에 두 번째로 임의의 개수의 어떤 원소들이 있으면 그것들의 유니온한 것들이 다시 원소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유한계의 원소들이 있으면 그것들의 인터섹션도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이거를 위상이라고 부르고 이 위상과 셋 X의 이 순서쌍을 통칭해서 위상 공간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정설을 다시 말씀드리시면 이게 너 이거 왜 못 외웠어? 이거 외웠어?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 다 살면서 다 까먹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정합을 이렇게 맞추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끔 하는 그런 근데 똑같은 대상을 얘기하는 그 점에서 일단 정의를 가지고 말로 씨부리는 걸 훈련하고 싶어요. 가령 지금 한전 선생님께 지금 시킨 거는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건데 위상 공간이 주어져 있고 그 위상 공간에서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수열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알파에 대해서 이미의 알파로 포함한 이미 오픈셋을 선언하면 그거에 의존되어지는 인덱스가 존재해서 그 인덱스 이상에 대해서는 이 시퀀스의 모든 원소가 네이버드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정설을 좀 약간 가다는 곳이 뭐냐면 이게 너 왜 이거 말할 줄 알아? 말할 줄 몰라? 이렇게 판단적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의미에서 아니에요. 오히려 뭐냐면 이것들은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서 내 어떤 생각의 방식들이 교정이 되어져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첫 줄은 이렇게 나가 이것들은 해보면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는 정서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한테 어떤 관심이 있는 것들은 몇 좀 기억에 남는 게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 그냥 어떤 것들은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까먹어요. 그러면 다시 또 필요한 맥락이 되면 다시 보면 돼요. 기대 3기에서 일단 초반부에 원하는 거는 딱 그 선이에요. 시험을 봐야 되는 정서관.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노트를 펴놓을 거란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노트를 펴놓고 그 노트에 대해서 펴놓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이게 이해로 남기는 라인에서는 하나하나 정의들을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하는 그거를 말로 씨부리는 것들을 보여서 하는 거가 연습의 포인트다. 그래서 미리 어떤 공부들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나누셔도 당연히 괜찮지만 그냥 오셔가지고 남들이 하는 걸 들으면서 그것들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핵심은 본인이 직접 말해본다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챌린징한 포인트는 외우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완전히 소화가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안 해봤으면 내가 알더라도 어버버가 나와요. 괜찮으신가요? 이게 당분간 기대수 3기가 시작이 되면 원하는 첫 번째 훈련의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대수 3기 이제 모이면 한두 시간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러면 그냥 이제 리더가 그 전 시간에 그냥 우리 이 노트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얘기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리더선에서 어떤 게 정리가 되길 원하냐면 그러면 일단 리더가 분량과 어떤 것들을 보고 오는지에 대한 어떤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러면 모여요. 모이면 일단은 그 정의를 말로 씹으려는 거 하면 15분까지 노트들만 하더라도 상당히 됩니다. 많아요. 그리고 어느 선 해야 되냐면 그냥 어떤 걸 임의로 물어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가이드라인이거든요. 나중에 어떤 노트랑 영상이 더 진행이 되더라도 다 기본적으로 정의는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가 본인의 기준들이 서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의사소통들이 그 다음에 생기게 되냐면 정의가 같은 페이지에 있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얘기가 예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됐든 정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됐든 그거를 얘기할 때 서로가 어떤 그 겉돌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해지게 돼요. 혹은 그 정의에 대한 직관을 얘기하는 게 됐든. 근데 어떻게는 안 하려는 거냐면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나 일단은 정의 정합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직관이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는 리더선에서 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정의의 정합은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와닿느냐 안 와닿느냐를 가지고 내가 이거 와닿으면 내가 받아들일 거고 와닿지 않으면 안 받아들일 거는 물론 그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가요. 공감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각각들은 적어도 굉장히 그 어떤 알아야만 되는 중요한 당위들 내가 현재 모르고 있을 뿐 그 당위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합을 정확하게 맞춘 가운데 그 다음에 이것들이 와닿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보는 거든 정리를 보는 거든 그것들은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기대 3개의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정의를 가지고 단순히 앵무새처럼 내 말로써 하는 거에 대한 훈련을 한다. 이게 제일 첫 번째 가이드라인. 그리고 나중에 이게 15분 영상들을 벗어나는 거에서도 이게 기본적으로 되는 전제 하에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기본 전제라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가셨나요? 자, 이제 그 다음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의를 말로 씹으려라가 저는 이게 몇 개월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리딩 하시는 분들이나 이 시간에 정말로 고정적으로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 중에서 납득이 안 가시거나 납득이라는 정서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많이 안 해보셨죠? 수학 공부하신 분들 내가 이거 말로 정말 설명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익숙한데 말로 정말로 풀어서 얘기해 본 적이 있냐라고 하면 좀 다른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이면 그 일단 이제 그 리딩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냥 조율하에서 이제 그것들을 각자 입장에서 정말로 해볼 물론 이제 뭐 강제로 시켜야 된다 이런 정서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켜고 참석하시는 어떤 적극적인 참석자들 가운데 그런 방식으로 한 번씩 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랩 한번 좀 우리 한번 리듬을 좀 타보자 이렇게 하려는 거죠. 말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거기서 하시면 안 되는 거는 그 이 랩의 이 리듬을 타기 전에 일단 직관이고 감상이고 그런 것들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오히려 예시 같은 것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심상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정의의 정합을 맞춘 걸 토대로 해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100% 맞춰야 됩니다. 99%가 아니고. 말이 혹시 이해 가시나요? 근데 여기서 맞춰야 된다는 게 그 다음에 계속 외워야 된다. 이거라기보다는 한 번 맞추시고 까먹으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내 걸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는 그 문제가 안 되니까요. 혹시 말 이해가 가시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좀 질문해도 될까요? 예. 그, 그러면은 정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 어떠한 정의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지는 선생님께서 주신 노트의 데피니션이라고 적혀 있는 그 해당하는 내용들을 골라가지고 이제 매 시간마다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답변은 세 가지로 들어있는데 일단은 그 전 결정권을 리딩하시는 분들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랙이나 그 어떤 미리 그 대화가 될 수 있는 창구들은 있으니까 리딩하시는 분들이 그 선은 약간 책임지고 좀 조율들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선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애매하실 수가 있겠지만 막상 이제 기대수 3기가 진행이 되면 서로가 대화하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어떤 선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들은 그냥 단순히 노트를 이때까지 이걸 다 떼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대화하면서 어느 기준에 맞추면 모든 참석자들이 적극성이 있는 분들 어떤 전체 가운데 다 따라올 수 있는 방식으로 지도들을 조율해 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대수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끌고 가려고 해서 소수가 남는 형태의 일을 원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훈련을 하고자 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좀 늦춰주시고 기다려주는 어떤 정서를 포함, 본인도 포함되는 거죠. 그 정서에는. 그래서 그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실제로 대화하면서 어떤 거가 조율이 될지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지점은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기대수 노트만 봐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 때 본인들이 갖고 계신 좋은 책들도 있으실 거고 좋은 렉션 노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참석하시는 분들이 와닿는 맥락에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좀 섬세한 결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맥락이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대화할 때 어떤 것만 주의하시면 되면 정의가 같은 페이지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지 상대방이 들었을 때 왜냐면 외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결에서 그냥 더욱은 안 될 거라. 근데 그 선들은 이제 그 같이 대화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조율되는 면들이 있을 거고 어쨌든 저도 기본적으로 그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선이 좀 만약에 선을 넘는다 싶으면 제가 어떤 얘기들을 드릴 거예요.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또 다른 또 이 어떤 정의를 랩을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다른 얘기를 드리기 전에. 네, 말씀하시죠.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정의에 대해서 그대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어, 이 정의를 왜 이런 식으로 정의했을까를 처음에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 정의를 완벽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으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당연히 각자의 생각의 방식들은 다 독특하고 다르고 그래서 어떤 생각의 방식이 뭐가 옳고 그르고라고 얘기할 수는 모든 의미에서 없고 특히나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이 전혀 와닿지 않은데 그냥 그 정의에 랩을 한다는 거가 거부감이 드는 면들도 저 사실 어떤 내면에 좀 있는 면이 있어요. 있는 면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까지 어떤 적어도 흘러왔던 것들을 보니까 디스커션이 언제 유의미하게 흘러가는지를 보니까 그 정의의 정합을 맞춰놓고 하는 면이 여러 결에서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방향으로 권으라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굉장히 어떤 것들이 헤비해가지고 어떤 직관 같은 걸 잡고 싶어 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대화를 하시는 것들은 모든 의미에서 옳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가 유의미하게 되는 선에서 일단은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그 말을 정확하게 맞추고 하니까 여러 결에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까지가 일단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 각각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러 맥락과 와닿는 선과 이 모든 것이 다 참석자들의 이 모든 게 다 의존되는 건 100만 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발목 잡히는 형태는 아니기를 원한다는 의미인 거죠. 말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대 스터디는 참석자를 기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참석자한테 그냥 최선을 생각하면서 만들거든요. 그 최선이라는 게 아까 제가 혹시나 했던 말도 좀 다시 얘기하면 직업 수학자를 염두에 놓고 기대 수를 만드는 건데 이게 순수 수학만 지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응용 학문으로서의 수학자를 생각하시는 의미에서도 기본적으로 수학은 계산이나 논증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어떤 기대수에 대한 훈련은 약간 논증의 어떤 영역에 대한 어떤 훈련으로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서 기수법칙이 뭐냐라는 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어떤 스터디로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정의의 정합 같은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다른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다음 가이드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대서에 만나면 제가 뭐를 기본적으로 왜 권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라서 준비하시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맞는 거를 얘기해라가 아니라 얘기하면 아는 분이 잘 못하시는 분들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 목적은 전부 다 전체주의적으로 같은 랩을 씹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정의의 랩을 씹을 때 말이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내 걸로 돼가지고 이제 어떤 체키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상대가 그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기서 몇 개월 동안 시간을 쓴다. 이게 근데 자연스럽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다른 수학들을 접할 때도 다 똑같거든요. 일단 정의가 있으면 말을 정확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직관과 구체적인 예시를 생각하고 정리에 대해서 뜯어보는 이 어떤 그 처음에 그 습관을 놓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3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 2기 때는 제가 이 경험이 짧아가지고 저는 이게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그리고 적어도 사람들의 다양성이라는 게 어떤 굉장히 좀 신중하게 섬세하게 다뤄져야 된다라는 걸 제가 어떤 1, 2기를 토대로 좀 알게 돼가지고 그 얘기를 먼저 드린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기대수는 엑서사이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정합을 맞췄다라는 전제에서 그 다음으로 요구하는 것은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선이어야 되냐면 정말로 수학적으로 논증을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엑서사이즈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엑서사이즈들은 보통은 다 쉽거든요. 제 개인의 의견은. 그래서 그냥 정의를 그냥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정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논증할 수 있는 그 선이 되는데 이것도 갈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엑서사이즈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한 가지 그냥 단편적인 예시를 들자면 제가 보통 이 예시를 많이 드는데 어떤 논 네거티브 리얼 넘버가 있는데 논 네거티브 리얼 넘버가 임의의 양수보다 작으면 0이라는 거를 증명하라. 라는 게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어떤 그냥 미궁이라고 하면
아직 기대수도 안 맞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당연한 얘기지. 그 수학에서는 obvious라는 말은 인스트럭터 빼고는 쓰면 안 됩니다. It is clear, it is obvious. 이거는 인스트럭터에만 허용되어지는 그 어떤 기만이고요. 그 실제로 어떤 배우는 스테이지에서는 그 보이라고 하면 그 이제 공리나 정의에 입각해가지고 보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자신이 없으시면 증명기초선에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그거를 어떤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선에서 엑서사이즈를 푸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남이 해놓은 것들을 따라가는 선에서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제가 어떤 선을 요청하는 거냐면 그 필요 조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 제가 권하고 싶은 선이 있는데, 필요 조건은 이거 엑서사이즈는 풀려야 됩니다. 이건 필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이 엑서사이즈가 본인 힘으로 안 풀린다.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 필요 조건인데, 제가 사실 거기서 요구하는 선은 그거보다 좀 더 센데 뭐냐면, 제가 기대수를 처음 만든 게 제가 박사 4년차 때 진짜 열나 바쁠 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먹기 한 30분 전에 레코드 키고 생각하고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뭐를 사실 원하냐면 백지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걸로 기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외우고. 그래서 어떤 선을 사실은 원하는 거냐면, 본인이 나중에 인스트럭터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인스트럭터로서 백지에다가 이거 정의 기술, 이 지금 어떤 뭐죠? 그 정리 기술 이런 것들 증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선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 권입니다. 이건 권이고, 그 제가 보았던 대부분의 수학과 박사과정생은 이게 쉽게 됩니다. 제가 보았던 그 수학을 하는구나라고 했던 선들, 이게 안 되면 본인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경쟁력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이 안 되면 사실은 수학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좀 세게 얘기하는 선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엑서사이즈를 해결하는 선에서 연습들을 하는 가운데 그 누군가가 어떤 이 시간에 풀어오면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감상하고, 근데 최종적인 연습들은 백지 주고 할 수 있느냐의 형태에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훈련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백지 놓고서 내가 정의를 기술할 수 있느냐, 백지 놓고서 그 어떤 그 엑서사이즈나 정리에 대한 증명들을 한 번 다 이해하는 그 과정 공을 들여야 되고요. 이해를 하고 나면 내가 이제 내 언어로서 기술하는 그 선의 그 트레이닝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 커미먼트가 들어가서, 보통 특히나 이제 10대 때 어떤 수학 공부에 있어가지고 무슨 뭐 그 뭐죠, 어떤 얍삽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그 이거는 얍삽한 거랑 굉장히 거리가 먼 성격의 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드린 게 실제로 엑서사이즈를 해결해야 된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모여요. 모이면 일단 정의 정합을 맞춰요. 초반부에는 그것만 하십시오. 어떤 이 정도면 서로 이제 같은 페이지에서 이게 훈련이 되는 것 같다. 선까지는. 근데 서로 의심하면서 정말로 할 수 있냐, 선에서 의심하면서 맞춰요. 그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어떤 그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어떤 그 어떤 프로포지션이나 티어럼이나 엑서사이즈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실제로 증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아는 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것도 당연히 모든 회사 오케이고, 이해 가시죠? 근데 그 기본적으로 그 대화를 가지고 얻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최종적인 아웃풋은 뭐냐면 백지 주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여기서 전제는 안 외우고. 자, 이게 두 번째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마 요선이 되는 가운데 대부분은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수학이 본인이 원하는 길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거를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적인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이 어떤 사람들이 맞을지는 알 수는 없고 그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의의 정합들을 맞추면 나머지 블록 맞추기 게임들의 정서에서는 그 이 어떤 증명 같은 거를 맞출 수가 있게 되거든요. 증명 같은 걸 맞출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들이 생겨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합을 이용해서 블록 맞추기 게임인데, 그 다음에도 여러 이제 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예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아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질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그 한번 기대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단톡방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4개 중에 2개거든요. 나머지 2개는 조금 진행이 되고서 그걸 피드백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구체화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질문들을 하느냐. 그런 것들은 그냥 막연한 어떤 말의 가이드라인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을 일단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그 노트가 15개 정도가 되니까 매번 한 개도 많을 수 있습니다.
정의 하나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될 수도 있고 노트를 한 2개 정도 어떤 같이 보는 맥락이 더 타당한 맥락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것들은 진행이 되는 걸 가지고 맞추시되 그냥 모이면 뭘 원하냐면 정의 한번 이제 말로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해요. 물론 뭐 자발적으로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강제성을 부과하는 거는 좀 옳지는 않고 그리고 새롭게 유입되는 인원도 있을 거고 나가는 인원도 자연스럽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맞춰요. 그러면 그 선에서 정말로 괜찮다고 싶으면 그러면 그 정의를 가지고 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니온이나 인터섹션의 정의를 이해했어요. 혹은 함수의 이미지의 정의를 이해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인터섹션 하는 거에 대한 프로포지션, 유니온에 대한 프로포지션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가 현재 드리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약속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 제가 약속을 해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 지금 한정 선생님께도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건데 스터디가 일련의 것들이 진행이 되면 각자의 어떤 공부하는 맥락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대수는 기초 공부이고 이 전제가 이 모든 기초를 다 해야지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물론 알면 도움이 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법을 훈련을 할 때 처음에 찌르고 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공에 대한 훈련이 기대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필요합니다. 내공 분명히 필요하지만 오히려 실제로 내 어떤 필드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게 절실하거나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모르는 저는 원하냐면 제대로 할 사람한테 기회들을 줘야 되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기대수 리딩하는 선들을 포함해가지고 이 내공들이 쌓이면 제가 그거에 맞는 그다음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채널에서 만들어 드립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배경과 색깔과 공부 방향성에 맞는 거에 대해서는 채널의 전체 스터디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따라올 수 있다는 전제가 서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서 어떤 것들은 스터디를 자연스럽게 조직하면 되거든요. 그 사람의 방향성에 맞게. 그런 것들은 제가 이때까지도 어떤 해온 것들을 보시면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판단조가 아닙니다.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수학을 볼 때 이 보통 이제 이거는 보편적으로 수학자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재능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끈기예요.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재능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인간은 그 동물이 가장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징이 끈기잖아요. 인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끈기를 이게 수학할 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아까 이제 그 두 분이 어떤 답하신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를 단순히 뭐 외우고 있다. 내가 당장 오늘 만났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지향점으로서 얘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냥 이걸 매주 그냥 꾸준히 공부에 노출이 되는 여가 나중에 1년 정도 지나고 보면 완전히 다른 지점에 갈 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구조가 건강한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이제 이 공부들을 내가 사실 다시 바쁘고 에너지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 어떤 결국에는 내면에 그게 없으면 할 수 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꾸준히가 뒷받침이 되는 분들한테는 그거에 맞는 것들은 채널에서 모든 힘의 서포트를 해드리려고는 자 이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그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고요. 혹시 질문이나 포인트 있으시면 충분히 어떤 듣고 그 감상을 포함해가지고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기대수 그 영상 강의를 120개를 찍어 놓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다 들으신 분에 대한 인터뷰 했던 것도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영상을 보고서 뭐 그거를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떻게 뭐 요약을 해본다거나 하는 연습을 하면서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것과 아니면은 이렇게 스터디를 조직을 해가지고 한 강에 대한 내용을 뭐 몇 주에 걸쳐서 하거나 하면서 뭐 2년 정도에 대한 시간 동안 뭐 50강까지 진행하고 하는 거에서는 시간적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뭐 조금 더 알 수 있다라거나 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와 같은 것 말고 좀 더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스터디를 조직을 하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다 진행하려면 한 거의 4년 가까이 걸리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시간을 인내하면서 그냥 단순히 혼자서 120강을 듣는 거와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몇 가지를 나눠서 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제가 요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입시 때 갖는 정서가 있어요. 어떤 수학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입시 점수가 높아야 되고 그게 머리가 좋고 이런 어떤 그냥 저희가 어떤 주입받았던 그런 문화적인 어떤 배경과 네, 예를 들어서 한국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고등과학원이나 그러니까 수학에서 가장 좋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키아스 고등과학원이나 IBS나 이런 기관에서 실제로 소속이 되어 있는 연구자들을 보시면 다 어떤 그 입시 때 알고 계시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학벌과 그런 거라고 하기는 굉장히 좀 달라요. 그냥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예술이나 어떤 체육 같은 거가 물론 그 중고등학교 어디 나고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훈련 받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유튜브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근데 사실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본인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저는 이제 그 학부는 제가 기획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 전 이제 지금 이제 기하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됐지만 전 석사 때까지 기하학의 기억에도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수학이 맞는 누군가를 위한 어떤 기회들을 확대하는 게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할 때 근데 그게 약간 어떤 학교 이상의 어떤 대학을 갔으면 수학에 재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학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기회들은 그 수학에 맞는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어떤 기회 확대라고 하는 점에서 제가 이것들을 하고 있는 성격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상들을 본인이 그냥 뭐 이거 레코드 다 돼 있고 그냥 뭐 내가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어떤 나 이렇게 길게 걸리지만 그래도 뭐 같이 사람들이랑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겠다. 혹은 이걸 섞거나 이 같은 것들은 당연히 개개인의 자유입니다. 모든 의미에서요. 모든 의미에서 개개인의 자유고 그거에 대해서 뭐가 좋고 나쁘고는 말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점은 명확한 면들이 있는데 통상적인 어떤 그 아시안들의 정서에서 생각하면 제가 이제 겪어왔던 어떤 정서에서 본다면 보통은 이런 공부들을 할 때 빨리 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거 진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막상 맨 마지막에 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 있고 그냥 주어인마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안 맞는갑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게 제가 보았던 대부분의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비교를 해드립니다. 아까 이제 한영 선생님의 어떤 코멘트를 보면 지수 법칙에 대해서 지금 1년 넘게 공부를 한 가운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에서 보면 그 주어인마에 빠지는 정서에서 본다면 그 예를 들어 루딘의 PMH 보면 일단은 연습 문제를 있거든요. 그러면 초반부에 싹 공부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공부들을 해야 되는 정서여야 되는데 그런 정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천천히 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라는 것이죠. 그게 있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이 기대수 스터디는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수학자들을 염두에 놓고서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그 말이 조금 섬세한 워딩인데 이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 지식적으로도 이렇게 어떤 얘기들을 안대한 것들에 대한 고려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역량에 대한 이유가 됐든 주어지는 기회에 대한 이유가 됐든 학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 전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실제로 학문을 할 때 내 재능도 문제지만 사실은 어떤 게 제가 보았던 저를 포함해서 어떤 게 어렵냐면 나랑 대화가 되는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학문을 할 때 보통 이게 교수들도 보통 이제 제자의 수급 문제 같은 것에서 기본적으로 이 대화가 되는 사람 한 사람을 확보한다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기회들을 그런 기회로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내년에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빨리 내 방식대로 진도를 나가고 싶어요. 나가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길게 보시고 오히려 어떤 것들을 좀 짱도로 굴려보시면 좋냐면 내가 한 4, 5년 정도가 지나도 난 어쨌든 이 공부들을 계속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한 경험치랑 그리고 적어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굉장히 안전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피드백의 어떤 창구들이 있고 그리고 내 어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성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맥락들에서도 질질 끌려가는 형태일지언정 계속 앞으로 매주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뭐가 더 나은 계산이냐라는 것들은 현명하게 본인의 삶에서 계산해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생각은 모든 의미에서 없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어떤 정서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수학 공부한다고 하면 뭔가 참고하기를 원하니까 보통은 익명의 커뮤니티에 의존하는 형태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 공부하기 위한 테크트리 가르쳐 준다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좀 어떤 성격들을 갖고 있었냐면 보통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해본 경우들이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해주거든요. 보통 보면 근데 보통 그 경우들이 지도 교수랑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 대학원생들이 많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의미냐면 그 이런 것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에서 헤매고 있어요. 정석을 이제 처음 푸는데 어려워. 그래가지고 한 초등학생한테 가가지고 너 고등학교 가면 정석 풀어야 돼. 이런 느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고1 때 고2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통 수학, 나 지금 고등학생 안 가르치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뭘 공부하는지 잘 몰라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보다 공부를 실제로 해본 사람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묻는 것들이 바람직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커뮤니티의 어떤 성격들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다 실명으로 얼굴을 내놓고 하고
그래서 어떤 판단들을 해보시면 좋냐면 저는 제가 옳다란 말을 하고 있는 게 모든 의미에서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대수 컨텐츠 자체에 대한 자체적인 한계와 제 역량에 대한 자체적인 한계와 그리고 어떤 제가 보는 식견과 어떤 무지함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감안하셔야 돼요. 이 방식에 대한 한계를 포함해가지고 왜냐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점들은 단톡방이든 슬랙에다가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을 갖고서 얘기하는 직업 수학자들의 코멘트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그냥 전체에 대한 그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맥락에 맞춰가지고 얘기들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령 이번 주만 하더라도 지금 대수학이 아름다운 시간에 어떤 박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얘기들을 하는데 저랑 다른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형태들은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취사 선택하는 형태로 가지고 가시되 어느 게 나한테 정말로 득이겠느냐에서는 어떤 머리로 오히려 굴려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그리고 그 진행을 혹시 보시더라도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은데 한영 쌤의 경우를 보시면 그런 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부족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뒤에서 누군가가 이제 안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어떤 게 힘들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들이 정확하게 주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임의의 누군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제 생각에 그걸 왜 해주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정상적인 루트를 가지고 그냥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을 피드백해주기도 시간과 에너지가 아까운데 이게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익스포넨셜 디케이에서 빠지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쁘게 판단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가 좀 더 많은.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주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답이 됐죠? 혹시 또 다른 또 질문이 있겠습니까? 저 질문은 아닌데 이제 주제 넘지만은 제가 아까 그 질문해 주신 그 이현중 선생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코멘트를 좀 남기고 싶은 게 이제 그냥 강의만 보는 것과 이 스터디하는 것의 어떤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좀 질문을 해 주셨을 때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경우에 이제 50강의 경우도 지금은 20개월 정도로 걸리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는 데는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죠. 뭐 4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이런 지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수학을 가지고 대화를 할 만한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 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커뮤니티에서 좀 댓글이나 달고 이런 거나 했지. 이런 기회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이렇게 수학을 가지고 대화를 뭐 2년이나 할 수 있다? 뭐 20개월이나 할 수 있다? 라는 게 되게 멋진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이 진도에 대한 좀 부담도 덜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필요하면은 각자가 또 개인적으로 인텐스하게 공부하는 거는 하면 되는 거고요, 그건. 네.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1년 이상 공부를 해가지고 지수법칙을 공부하는 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텐시브한 거 아닌가요? 인텐시브한 게 한 달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연습 문제 솔루션을 외우는 게 인텐시브하게 공부한 건가요? 아니면 1년 넘게 공부한 다음에 내가 이걸 잘 모르는구나 하고 샅샅이 뜯어보면서 어떤 치가 떨리는 게 인텐시브하게 공부한 건가요? 라고 하면 전 당연히 후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예, 때문에.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또 다른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말씀 듣고. 저도 저도요. 아니요, 말씀 먼저 하시죠. 네.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대수에서도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볼 수 있는 실패를 최대한 많이 해볼 수 있는 그 경험이 되게 소중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삭제를 최대한 다양하게 해보면서 네, 그게 조금 더 가치가 있었던 것 같고, 지식은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 실패를 토대로. 그래서 지식보다 중요한 거는 좀 그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매주 좀 즐겁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김도하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진짜 지식적으로 뭔가 집착하는 거는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욕심을 내다가 아, 이게 안 되구나 하면서 뭔가 그냥 꾸준히만 했었는데 근데 그게 또 응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천천히 하더라도 좀 꾸준히만 조금씩 하는 게 도움이 좀 되는 게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완전 다른 분야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약간 서로 좀 소통하는 방법 같은 거를 좀 체득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 제가 또 중개연구 중개연구실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랑 편하게 좀 토론할 만한 사람들을 계속 매주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짜로 서로 다들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스터디를 조직하게 된, 리딩을 맡게 된 네, 배동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3기 리딩을 이제 하겠다고 슬랙에도 이렇게 올렸었는데, 근데 이제, 음,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2기도 잠깐 참여를 했다가 시간 때문에 참여를 못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터디 참여를 할 때도 사실 이제 대화하고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그 징계수 스터디도 리딩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끝낼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 지금 기대수 이거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징계수 스터디를 하면서도 이제 처음에는 몇 분 이렇게 많이 계셨는데 진짜 익스포넨셜 디케이로 많이 빠지셔가지고 한 네 분 정도 남았거든요. 저 포함해서. 근데 그렇게 네 분 남으니까 그 네 분들끼리 이렇게 물론 이제 그 그 한 주에 공부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다른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공부한 거 나눠주시는 것들도 그 많은 인사이트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대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원래는 사실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그러니까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 거를 알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그거, 사실은 이제, 어, 톡방에서는 이제 뭐 부담이 그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일정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많이 부담이 됐었어요. 저도 이제 다른 일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담이 좀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의 가치관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가치로 뭔가를 가치로 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 사실 이제 말로는 이제 수학을 가치를 조금 더 두고 있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공부를 많이 잘 못했는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측면에서 약간 평생 가져간다? 사실 우리가 이제 평생 밥 먹고 살고 뭐 돈도 벌고 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하나로 이제 수학을 좀 가져가고 싶다. 요런 네 마인드로 이렇게 해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오래 걸리는 거는 딱히 신경 안 쓰고요. 어차피 80년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래 걸린다고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에서는 신경을 안 쓸 거고 그리고 리딩하는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는 약간 이기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저한테 이기적으로. 그래서 혹시나 뭐 맞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슬랙에도 올렸듯이 맞지 않으실 수도 있으면 이제 그러면 그냥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네 저도 이제 관심사가 아닌 그게 또 관심사가 아니다가 뭐 무시하거나 이런 거 뭐 비판하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인연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심사가 아닌 거고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다른 스터디를 조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혼자 공부를 하시거나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뭐 인간적으로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미숙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이제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해 주셔서 서로 이제 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 2기 전부 다 어떤 채널의 모든 활동 다 해당하는 건데, 이런 디스커션에 남은 레코드가 남을 거잖아요. 기대수 디스커션도요. 다 영상을 다 원하면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로 쓰셔서 뭐 블로그로 가져가시든 유튜브로 가시든, 심지어 어느 경우도 있었냐면 군 기간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전문 연구원 복무 중에 본인 블로그 올렸다가 이제 병무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두어 경우 정도. 그러니까 그런 포트폴리오들은 본인들이 원하시는 의미에서, 모든 의미에서 가장 최선들을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모든 의미에서. 좀 더 정확하게는 수학 유튜브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요. 전체 입장에서는 득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한 가지이고요. 그리고 배동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 공부 참여하시면 가장 이기적인 형태로 하기로 합니다. 이기적이라는 게 남한테 손해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망들을 가장 만족시키는 형태들로서 이 공부하는 게 메이크 센스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수학이라는 게 참 좋은 게,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윈윈이 나오는 구조가 사회에서 거의 없는데, 수학은 이해를 같이 나누는 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남이 이해를 하든 말든 알게 뭡니까? 그런데 이해를 같이 나누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내 이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윈윈에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일단 학문하는 어떤 즐거움의 어떤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리딩 하시는 분 한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혹시 이현 선생님 괜찮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 저는 사실 채널 리더님께서 방향도 잘 정해주셨고, 또 채널 리딩을 이미 경험해보신 배동성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돼서 큰 부담 없이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학적인 언어를 공부하는 것 자체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많이 들이고, 처음에 스터디에서 하는 거는 말씀해주신 대로 정의의 정합을 맞추는 정도의 포커스를 둬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이드 주신 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네, 김도화 선생님도 그렇고, 이전에 진행해주신 리더분들한테도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네,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네, 말씀해주신 말씀하십시오. 거 외에, 예, 리더들한테 혹시 그런 것, 바라시는 점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바라는 어느 거 딱 정도의,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바라는 거는 리딩 하시는 분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계속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빈말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거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어떤 단순히 지식이 그냥 있냐 없냐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어떤 욕망을 보고, 이거를 하는 어떤 이유들을 보고, 그리고 이것들을 길게 해나가는 거에 어떤 현명함들을 이제 볼 때 이런 기회들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이 3기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뭐 그래서 중도에 나가신다고 해도 그 누구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 그런 갑다 할 뿐이고, 근데 네, 나중에 그러니까 연생이만 말씀을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고,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잖아요. 그냥 이거 유튜브 활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배울 점들을 각자 그냥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지 이제 제 선에서 이분들은 괜찮겠다라고 여겨지면 그런 기회들을 그냥 이렇게 또 조직해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동 선생님의 경우는 어떤 물리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자 하시는 생각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현 선생님께서 이제 기계과 이제 박사 과정이신 가운데, 의공학 쪽의 박사 과정이신 가운데, 어떤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이제 경쟁력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어떤 이런 시야들이나 사고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최선의 유익을 누리는 어떤 현재 채널의 방식으로 기대수 3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두 분과는 대화들을 주요를 한 것이지만, 다른 분들께도 열려 있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그러니까 어떤 참석하시는 분들 하나하나 채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어떻게 스터디를 같이 해나가고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야 속에서 고민을 하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어떤 방식들이.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근래 이제 어떤 이제 참석해 주신 강지현 선생님이시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하시다가 그냥 스트레스가 되시거나 힘드시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같이 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드립니다. 혹시 한두 분 정도 오늘 더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일단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관련해서 해줄 말씀들이 이제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영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아, 네, 그냥 되게 사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제 기대수 1기가 3명이거든요. 저 포함해서. 3명인데, 지금이 스터디가 가장 잘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정말 대화가 통하고, 원하는 게 맞는 선생님들이 정말 딱 남아서, 지금만큼 스터디가 잘 되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그냥 솔직한 얘기들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표현을 안 해주시면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해서 함께 채널 레벨에서 같이 고민합니다.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정리하고 언제부터 실제로 기대 상기 시작할지는 이제 슬랙에서 어떤 얘기들을 꺼내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